안녕하세요. 분당 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홀로서기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어른스러움이란 어른스러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씩은 저 역시 굉장히 부끄럽게도 많이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치기 어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부끄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읽히였던 책이었습니다. 저자분께서 심리 상담을 한 15년 이상 하셨던 베테랑이신 것 같으신데요. 책 역시도 좀 그 독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또 여러 이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계속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얘기들을 풀어나갔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서기가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감에 또 어른다워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 소중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문장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자고 하면 All or Nothing Thinking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인지오류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못된 것, 성공 아니면 실패 등 모든 경험을 모 아니면 도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매사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못마땅합니다. 항상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난 10년간 그런 해외 선물 중독에 빠졌던 것들이 항상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는 그런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저 역시도 무조건 오늘 하루하루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빌렸던 돈들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되고 그 돈들이 사라졌을 때는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식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삶의 패턴들이 있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무의 뿌리론인데요. 론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 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게 일상이었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제가 주저하고 있을 때 저를 가리고 옆 나무들이 저에게 뭔가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정말 그런 근본들을 다 무시하고 하루하루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짧은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뿌리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 내면이라고 작가분께서 설명을 나중에 좀 더 해주시는데요. 좀 제 스스로 인성을 더 쌓고 어떠한 제 내면을 조금 더 충만하게 좀 더 여유롭고 담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단단한 나무가 되자라고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뭐 주제라고 할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담담하게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은 관계에서 홀로서기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내겠다며 울타리를 높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짜 욕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나와 타인에 대해 열린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라는 그런 굉장히 반대의 얘기인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좀 홀로 서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더 단단해져야 되고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저 혼자 좀 어떠한 그런 좀 울타리를 치더라도 좀 혼자 꿋꿋이 가야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상대방에게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움을 얻었을 때 같이 상생해 가면서 좀 더 진실되고 돈독한 그런 관계를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홀로서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당신도 이번 생에서 그 기쁨을 한정없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었네요. 러브. 맞습니다. 저도 너무 제 매일매일이, 제 일상이, 제가 처한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에 제 배우자와도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어쩔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회에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낯간지럽고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랑을, 그 기쁨을 한정없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눈을 감았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 문장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홀로서기의 심리학, 저자는 라라 이 필링이라는 분이시고요. 굉장히 쉽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뭐 좀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책은 좀 뭐 뭔가 크게 딱 뚜렷하게 어떠한 게 다가온다기보다는 책을 좀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정말 홀로서기에 대해서 또 어른다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는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분당 박이었습니다.